밤의 방콕.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 옥상. 검은 옷 위에 방탄복을 입고 빨간색 하이힐을 신은 할매 한 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리춤엔 권총, 허벅지엔 나이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짧은 나이프가 아니라 뭔가 작심한 듯한 상당히 긴 검을 차고 왔습니다. 평균 교육 수준이 낮은 태국에서 범죄자로 자라나게 되면 답이 없는겨? 이놈의 새끼들은 사람 목숨과 돼지 목숨을 구분 못하는 수준이라 매우 위험해하. 총기까지 구하기 쉬운 나라여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러니 그냥 다 죽여서 없애야 쓰겄구만. 갱생을 할 수가 없는 녀석들인 게 한 놈도 안 남기고 죄다 모가지를 딴다. 창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가자 놀란 남자들이 총을 꺼내듭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인간도 보였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경찰 새끼들이 범죄자가 꼭 껴있네. 범죄를 더 수월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된 거냐 허러지들. 여기저기 총성이 울려 퍼지고 할매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비명소리만이 건물을 가득 채우고 은퇴한 65세 암살자 박순자의 태국 원정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웜에 우리가 담배를 솔찬히 많이 폈네. 이러다가 나이 먹어 뒤지기 전에 폐암으로 뒤지겠구만. 좀의 담배를 줄이긴 해야 쓰겄어. 한참 울던 여자도 바닥에 꽁초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게요. 할매랑 저랑 담배를 솔찬히 펴부렸네요. 야그를 상당히 오래 나눴는갑소. 긴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쳐울다, 담배 태우다, 또 얘기하다가 쳐울다 하느라 쩍쩍 갈라진 여성의 목소리는 가관이었습니다. 그니까 자네 말만 따라 고액 알바를 하러 간 동생이 알고 보니 감금당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범행이 일어나는 위치를 알지 못하면 신고 접수가 어렵다 이 말이지.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형사도 아니고 무슨 수로 증거 수집을 하며 위치 파악까지 해서 신고를 하냔 말이지라. 그런 건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단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반인들은 정말 탑도 없긴 하겠구만. 또 울던 여성은 울음을 멈추고 65세 박순자를 쳐다봅니다. 예? 할마씨는 마치 일반인이 아닌 것처럼 야그를 하시네요. 아니요. 내가 이래봬도 먼저 하늘 날아간 남편 때문에 경찰 고위 간부들을 솔찬히 많이 아는구만. 일단 이 할매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는디 믿고 내일 오전까지 핸드폰을 나에게 맡길 수 있을란가? 동생 찾는디 필요한 일이여. 예? 정말요. 허허지만서도 아따 처음 보는 할멈한테 핸드폰 맡기기가 쬐까 그러제? 그름 하지 말더라고.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그게요? 그럼 내일 오후 1시쯤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보자고. 그때 돌려줄란게. 그때가 점심시간이자녀? 아내네 근데 진짜 동생이를 도와주신다고요?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돼요? 박순자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몰라. 처음엔 차 안에서 펑펑 우는 아가씨 이유가 궁금해서 쫓아왔고 물어봤는디 얘기를 듣다 본 게 정이라도 들어불었는갑제. 그래서 도움이 될진 몰라도 함 도와줘 보려고 하는겨. 좀 이상한 할망구제. 어디에도 도움 청할 곳이 없던 그녀는 다시 박순자에게 안겨서 펑펑 웁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제 이런 부탁 그분들한테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냐마는 정말 도와주시려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엔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할 것인디 이만드가 좀 차더라고. 얼른 차 타. 일어나는 그녀가 휘청거리자 65세 암살자 박순자는 빠르게 그녀를 잡아줍니다. 어머 할머니 어느새가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담배를 쉼없이 펴댄 그녀라 코앞에서 입을 벌리니 쩐내가 작살납니다.
웜에 너 빨리 가서 양치해야 쓰겄다. 입냄새로 암살이 가능하겠는데? 그 정도예요. 손으로 입을 살짝 막고 코로 후 해봅니다. 헐, 그러다 죽는겨? 빨리 차에 타고 가서 양치하고 한숨 자더라고? 안 내네. 차에 타자마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보니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혀, 진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 싸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긴 하겠구먼.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줄이야.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싱크대 서랍을 열고 지하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모니터들을 켜고 그녀의 핸드폰 유심을 복사합니다. 자, 이제 그녀에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봅니다. 동생이 인스타에서 고액 알바 내용을 보고 태국을 갔다. 2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돈 500 안 보내면 죽으니까 빨리 보내줘 누나라고 다급한 느낌으로 문자가 왔다. 부모 없이 혼자 남동생과 지내오던 그녀는 사회초년생이기도 했고 남동생까지 부양하느라 그동안 모은 돈이 없었기에 보낼 돈이 없었다. 돈을 못 보내고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다가 이틀 뒤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모르는 목소리의 남자가 이번 주까지 돈을 못 보내면 네 동생은 죽는다라고 했다. 왜 그러냐니까 영업을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확실한 증거들과 범행 장소들을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자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차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본 65세 박순자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다. 박순자는 그녀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느낌이 왔었습니다. 암살자 시절부터 흔히 보던 동남아 조직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죽여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퀴벌레 같은 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금의 형태는 고액 알바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뒤 젊은 애들을 꼬드겨 데려가 여권을 압류하고 감금해서 일을 시키는 것들. 일을 잘하면 계속 우려내고 그러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최대한 돈을 뜯어낸 후 죽여서 장기까지 팔아먹는 질이 매우 나쁜 조직들입니다. SNS가 없던 시절은 여행 온 관광객을 납치해서 일을 시켰지만 오히려 익명성으로 모든 이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로 범죄가 더 수월해졌지요. 그녀가 은퇴할 시점에도 이 범죄 조직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집단화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복사 완료되고 박순자는 그녀의 동생이 보낸 문자 부분을 모니터에 검색하자 지도가 나타나며 빨간 점으로 표시됩니다. 으따, 이것들이 이제는 외곽이 아니라 방콕 도심지에서 대놓고 활동을 해버리네. 그 말인즉슨 태국 정부도 이제 뒷돈 받고 범죄를 봐준다는 것인데?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사님? 정말 여사님이세요? 전화 받은 여성의 놀란 소리가 들립니다. 잉, 김말숙이 잘 지냈는가? 모니터 접속해서 내가 전송한 이 위치 좀 봐서 조직에 대해서 정보 좀 부탁해. 내가 한국이라 넘어가기 전에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겄어. 복귀하시는 거예요? 복귀는 무신 가족일이여. 경찰이 해결 못한다고여서. 그래도 그렇게 독단으로 움직이시면 블랙리스트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나 박순자여, 내가 알아서 할란게 정보나 전달이야. 안내 정보는 모니터로 띄울게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사님. 그려 건강하고 한국 오일이 있으면 광주에 함 넘어오거라. 예, 여사님. 정보를 보던 박순자는 그 조직의 보스를 보고 놀랍니다. 이 새끼 뭐여, 왜 살아있는겨? 현재 보스는 차이 폼프랩 박순자 현역 시절 이미 필살기 거시기 자르기를 당한 녀석입니다. 이러면 이 자식 자를 게 없자녀. 그냥 목만 따기에는 분이 안 풀리는디. 키 185에 체중 90kg의 엄청난 근육질의 전직 무에타이 선수. 최근 사진인가? 몸은 여전히 근육질이네. 그럼 뭐야, 거시기도 없는디. 가만, 거시기가 없으면 목소리가 솔찬히 여성스러워졌겠구먼. 300여 명의 조직을 상대하려면 총은 필수지만 비행기 타고 넘어가니까 내 총은 넘어가서 구해야겠구만.
아시아권에서 태국만큼 총을 구하기도 쉬운 나라도 없제. 자, 내일부터 며칠간 간만에 태국 여행이나 함 즐겨볼까 나? 큼큼한 습도의 태국 날씨 오랜만의 느낌입니다. 방콕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외곽 건물.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뒤로 돌아갑니다. 골동품 파는 상가로 들어간 박순자를 보고 상인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은퇴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순자 여사님 아니십니까? 잘 지냈는가?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새파란 애새끼였는디 이제 아저씨 냄새가 솔솔 나는구만. 반가움도 잠시 그간의 안부 인사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상인의 인상이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필요하신 물건들을 제가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기만 제공해주면 되는디 뭐땀시 그런단가? 예차이 폼프랩은 예전에 블랙리스트에 죽을 뻔한 경험을 토대로 이젠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많은 보험금을 지불하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65세 박순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시라? 블랙리스트가 이제는 범죄자의 돈까지 받아먹고 산다고? 박순자가 활동하던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결코 범죄자의 돈은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며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뚝배기로 맞은 듯한 충격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블랙리스트가 범죄 집단까지 보호해주는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수세기 동안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 최고의 암살자 집단이 근 10년 사이에 범죄자들이 자금까지 운영된다면 이제 박순자가 알던 블랙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말세요. 블랙리스트 같은 세상 제일 집단이 선악 구분이 없어짐은 이 세상의 범죄는 무지하게 늘어날 것인디 절대 보통 일이 아닌디. 죄송합니다. 박순자 여사님 창피하지만 가족들을 놔두고 죽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랴 괴한구먼. 그런 일이라면 그럴 수 있제. 수고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상인의 말을 듣고 나온 박순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블랙리스트의 활동으로 세상의 큰 범죄와 전쟁들을 막아왔습니다. 박순자의 시대 때까지는 오로지 성과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주입식 교육이 아이 때부터 심어져 있어서 옳은 일에만 살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의 어린 암살자들이 선악 구분 없이 돈에 의한 암살로 교육받아 자라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블랙리스트는 세상 가장 무서운 범죄 집단입니다. 큰일이구만. 정말 큰일이구만. 블랙리스트는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디. 에혀, 앞으로 이 세상은 우째 될란가? 그녀는 한숨을 쉬며 시장 쪽으로 향합니다.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스카프를 얼굴로 두릅니다. 두릅 얘기하니까 갑자기 두릅 데친 거 먹고 싶네요. 초장에 찍어 먹으면 겁나 맛있는디. 뭐 어쩌겠어. 나는 내 할 일 이나 해야지. 별 수 없는 건 별 수 없는 것이요. 돈을 꺼내 한 손으로 들고 돌아다니야 인적이 점점 없는 시장 끝 골목 쪽으로 갑니다. 박순자의 예상대로 대여섯 놈의 강도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꼬라지 봄은 한국이 정말 살기 좋고 치안 좋은 나라는 맞다니께. 온몸에 문신을 덕지덕지한 두 놈이 총을 꺼내 들며 돈 내놓으라고 다가옵니다. 두 놈은 뒤로 빠져 망을 보고 두 놈은 뒷길을 막습니다. 나름 강도짓을 많이 해본 솜씨들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총 든 놈 한 명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어 총을 뺏고 다른 총 든 놈이 총 든 손에 총을 쏩니다. 아, 이 할멈손이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망보던 두 놈이 총 든 할매를 보고 놀라 도망갑니다. 어딜? 박순자가 순식간에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살려두면 또 관광객들에게 총으로 위협하고 돈 뜯어먹고 살 놈들입니다. 오키, 이들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사형. 중얼거리며 옆구리에서 꺼낸 칼로 정강석화처럼 목을 긋습니다. 뒷길 막던 두 놈도 도망가려고 뒤는 도는 찰나 이미 65세 암살자 박순자의 손이 목을 지나갑니다. 총을 뺏기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멍하게 서 있던 놈도 다가온 박순자의 칼에 목을 잡고 고꾸라집니다. 마지막 아까 총으로 손을 쏜 바닥에서 아파 뒹굴고 있는 마지막 강도의 목을 잔인하게 긋습니다. 다음 생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거라. 강도들에게서 총 2자루와 쓸만한 칼 4개를 확보했습니다. 차이 폼프랩, 내일 이 새끼를 죽이면 난 이제 블랙리스트랑 적이 되는겨? 재밌군. 재밌어? 다음날 저녁 보이스피싱 조직의 작업장 옆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밖에서 치고 들어가기에는 상대할 인원이 너무 많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따 간만에 제대로 움직이니 옛날 생각나는구만. 시작해볼까 나잉. 가방에서 고리 루프를 꺼내 조직의 건물로 던져 고정시킵니다. 차, 모조리 조사불자. 중간층쯤 창문으로 들어가야 조직이 쉽겠구만.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65세 박순자가 로프를 타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며 들어온 검은 복장의 하이힐 작은 체구의 그녀는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8명의 목을 순식간에 칩니다. 복도로 나가 보이는 족족 목을 칼로 가릅니다. 갑자기 건물 안에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역시 CCTV가 있었구만. 이제 어둠 속에서 지대로 개돼지들을 잡아볼까? 전선함으로 여러 발의 총을 쏩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건물이 깜깜해집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올라오던 놈들의 넘어지고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 앞을 보려고 핸드폰 후레쉬를 켭니다. 순간 그들의 눈앞에 어둠 속 두건을 쓴 박순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칼을 들 시간도 없이 목이 찔려 고꾸라집니다. 어둠 속에 여기저기 짧은 비명과 총소리가 난무하고 서걱서걱 칼 써는 소리가 지나갑니다. 1시간 후 조용해진 복도에 박순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를 처먹긴 했나 보네. 아직 200여 명밖에 못 죽인 것 같은데 몸이 이리 지쳐부냐. 아이고 허리야. 그녀는 잠시 주저앉아 숨을 돌립니다. 주변에 끈적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바닥은 미끌거립니다. 잡혀온 사람들이 감금돼서 일하는 사무실이 3층이니까 2개 층 아래구만. 몸을 일으켜 내려가려는데 건물에 불이 들어옵니다. 으따, 생각보다 빨리 고쳤네. 뭐시여? 순간 저 앞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굉장한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 정도 살기면 일반 암살자가 아닌데? 설마 블랙리스트 쪽 아색인가? 아야 나와서 낯짝을 드러내보라고. 그라고 얌체같이 숨어서 노려보지 말고. 검은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여 늙은이 아직 쓸만하네. 할멈이 그 유명한 빨간 아이일? 옛날의 전설이었다지. 박순자의 이마에 본능적인 식은땀이 흐릅니다. 블랙리스트 새끼가 어째서 여기 있는 것이여? 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범죄자 조직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여? 아이고 늙은 년아. 은퇴했으면 조용히 숨어서 죽을 날 기다리고 살 것이지. 뭐하러 기어 나와서 명을 재촉하시나? 내가 이래서 은퇴한 기존 늙은이들 다 처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찌층. 핏덩이 새끼가 말하는 싹수보소. 너는 오늘부로 암컷이 돼야 쓰겄다. 종자 생산을 멈춰야 쓰겄구먼. 이 잔인한 노인네 특기가 거시기 자르기라지. 예전에 여기 조직 보스 것도 잘 나갔다면서. 당신 때문에 너 여기 보스가 사람을 더 죽이고 다니는 거야. 거시기가 없어서 성욕을 풀 수가 없으니 여자를 알몸으로 눕히고 여기저기 칼로 서서히 찌르며 쾌락을 느끼는 변태가 됐잖아. 오호, 그랴? 한 번에 죽이면 안 되겠구만. 이번엔 반드시 굉장히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여야 쓰겄네. 어이 늙은이 내가 당신을 곧 죽일 건데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보네. 야야 핏덩아. 한국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단게. 이 올해 몇 살이단가? 곧 죽을 노인네가 궁금한 것도 많네. 뭐 곧 죽을 거니까 이름 나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널 죽일 내 이름은 리차드. 블랙리스트 코드명은 인간 폭격기 나이는 42. 42이면 한국 나이로는 44시구만. 근데 리차드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보니까네. 너 대단한 놈은 아니구나. 제대로 긁힌 리차드는 눈에 핏줄이 곤두서며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이 찢어 죽인다 늙은 할망구. 웜에
빠른디. 리차드의 속도에 놀란 박순자는 빠르게 회피했으나 완전히 피하진 못했습니다. 칼이 스쳐 지나간 왼쪽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칼을 피한 박순자에게 매우 놀란 리차드였습니다. 이걸 피해? 65세 박순자의 표정이 매우 차갑게 변했습니다. 리차드를 노려봅니다. 이 피덩이 너는 44살에 오늘이 장례식이구먼. 내 몸에 피를 냈으니 거시기만 잘 나가진 않을 거요. 뒤지기 전에 네 신체 6군데가 잘리는 고통을 느끼고 뒤져라. 웃기는 할멈이구만. 자, 이제 죽어.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점프해서 박순자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막아내며 파고들어 이번엔 박순자가 칼을 휘두르지만 그 역시 공중에서 몸을 틀어 칼을 피해냅니다. 어메, 너 솔찬어다? 쪼까 힘든 싸움이 되겠는디? 뭐야, 이 노인네 이 나이 먹어도 이런 몸놀림이라니 전설은 전설이구만. 둘은 서로 제대로 긴장하며 몸놀림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둘 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아차하는 순간 오늘이 마지막 인생입니다.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가 나자 박순자의 시선이 잠깐 흐트러진 틈을 타 리차드가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걸렸다 늙은이. 리차드가 차갑게 씩 웃으며 박순자를 베어 넘깁니다. 이런 옌병알?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옆구리 살이 갈렸습니다. 아따 찌끔이라도 방심하다간 꼴로 처가긴 하겠구만. 조심해야 쓰겄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12명의 인간들이 내립니다. 차이 폼프랩과 그의 조직원들입니다. 박순자를 본 차이 폼프랩은 눈깔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개쌍 망할 할망탱구. 저 할망탱구. 날 고자 만든 할망탱구. 박순자를 보자 흥분하며 미쳐 날뜁니다. 리차드. 전현 빨리 죽여줘. 빨리. 닥쳐. 차이, 정신 흐트러지게 하지 마라. 지금 살짝만 숨 잘못 쉬어도 내가 죽는다. 리차드도 조금만 실수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리차드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65세 암살자 박순자는 갑자기 칼을 내리고 눈을 감습니다. 완벽한 빈틈입니다. 리차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뛰어듭니다. 포기했구나. 잘 가라 늙은이. 눈은 감았지만 순간 입은 웃고 있는 65세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 귀는 발보다 빠르다. 이 어리석은 핏덩이야. 둘의 칼이 한 곳에 엉키고 서로를 지나갑니다. 거친 숨소리 후 잠시 서로 멈춰 정적이 흐르다 리차드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멈 또 피한 거야? 분명 빠른 거 같지가 않은 컥컥거가니 언제. 그의 사타구니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이제 너는 종자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요. 사악한 자의 씨는 또 사악한 자를 만들기 땜시롱.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세계 평화 기술이제. 너의 붕가붕가 생활은 이걸로 끝이구먼. 내가 고자라니 이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근데 붕가붕가가 뭐야 할멈?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어메? 아까 기세등등하게 늙은이 죽인다던 놈이 그거 살덩이 쫓겨난 거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고럼 엎드려서 벌벌 기는겨? 내 몸에 피를 냈으니 바로 안 죽인다고 했냐? 안 했냐? 6군데 썰릴 준비는 됐자? 잘못했어. 제발 살려주시게 할멈 냈네. 개가 되라면 개가 될게. 그거 어디서 듣던 말인데? 네 한국 영화 좀 봤는갑다. 차 죽기 전에 신체에서 썰릴 때 가장 아픈 부위 6군데 고통을 느껴보장게. 고통을 느끼게 매우 천천히 자릅니다. 차이 폼프랩과 그의 부하들은 65세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의 몸의 속도를 보고 이미 얼어붙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리차드를 저렇게 한순간에 도륙내다니. 차이 폼프랩은 갑자기 자기의 사타구니를 내려다보고 과거에 잘릴 때의 그 고통이 다시 떠오릅니다. 얘들아, 엘리베이터 열어. 빨리 가자. 놀란 그의 조직원들은 엘리베이터로 뛰어갑니다. 리차드는 몸이 잘리며 고통의 소리를 지르다 혼절합니다. 다들 거기서 스톱. 어딜 갈라고? 박순자가 순식간에 질주하다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히익.
다음 생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사람에게 이롭게 살다 가더라고 잡것들아. 한 놈씩 머리를 밟으며 공중에서 몸을 숙인 채로 지나가니 다들 목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보이지 않는 손놀림에 차이 폼프랩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슨 노인네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빠르냐고. 설마 아직 생리도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박순자가 째려봅니다. 이 차이 폼프랩이 숙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뒤질 준비는 되었는가? 어차피 죽이려고 했으면서 뭔 말이오. 근데 살려주면 정말 안 될까? 난 정말 죽고 싶지 않은디. 나 할멈한테 거시기 잘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잖소. 좀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러게 그때 용케 살았으면 반성하고 착하게 살았어야지. 또 요렇고런 범죄를 저지르다 인생을 마감하냐? 각오야. 너도 한 번에는 안 죽이니께. 한 군데 또 한 군데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위마다 천천히 칼을 밀어 넣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냥 죽여줘.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엉덩이로 뿌직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혼절합니다. 어휴 냄새 뒤로 죽겠네. 그려 이 정도 고통이면 됐다. 이제 잘 가거라. 차이 폼프랩의 목숨을 걷어갑니다. 아따 오늘 힘들구만. 한국 돌아가면 당분간 택시 영업은 쉬어야 쓰겄네. 3층으로 내려오니 큰 철문이 이쪽에서 잠겨있고 안쪽에서 여러 명이 문을 열어달라며 쿵쿵거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니 150명가량의 남녀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애들입니다. 으이그 어린 것들.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돈 많이 준다는 걸 텁석 믿고 여기까지 와보냐. 어르신 한국분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올라가서 위층들 뒤지거라. 니들 여권이랑 돌아갈 돈 찾아야지. 다들 돌아갈 생각에 부랴부랴 움직입니다. 잡혀서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인이고 서양인은 20명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근처나 혹은 다른 동남아 지역의 이런 조직들에게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잡혀서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참나 아무리 외국에서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도 출신이 한국인이라 피는 우짤 수 없나 비네. 요렇고롬 치가 떨려보냐. 핸드폰에서 본 그녀의 남동생이 저기 보입니다. 직접 데려갈까 하다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냥 발걸음을 옮깁니다. 살려줬으니 가는 건 지가 알아서 잘 가야지. 이런 일 겪어봤은 게 이제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고 살거라. 거실에서 잠을 자던 65세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는 화들짝 일어납니다. 웜에 그새 또 잠든겨? 환장하겠네. 나이를 처먹으니까 쪼까만 누워있어도 잠이 든단께. 아이고 옆구리야. 인자 몸이 골아서 칼방이 빨랑낫지를 않는구먼. 태국을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났지만 박순자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LA 몸 조심하고 살아야 쓰겄구먼. 이렇게 아플 때 수발 들 사람도 없는디 내가 뭔 지랄을 하고 댕긴다냐. 풀려난 아그들은 다들 지들 나라로 잘 돌아가서 반성하고 잘 살고 있겠지. 살짝 흐뭇해하다가 이내 심각한 얼굴로 바뀝니다. 블랙리스트를 건드려 쓴 게 인자 나도 언제 뒤질지 모를 목숨이구먼. 배가 고파 누룽지에 갓김치를 한술 뜨다가 불현듯 번뜩 무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려 그 은퇴한 노친네 오라방 나처럼 한국인이었지. 예전 핸드폰에 연락처가 있을 것인디. 큰방 장롱을 열어 깊숙한 안쪽에서 상자를 꺼내 뒤집니다. 핸드폰이 60여 개 정도 쏟아집니다. 옌병 이 중에 그 양반 연락처가 있을 건디 언제 쳐 뒤진다냐. 뒤지겠네. 일일이 충전하며 핸드폰을 켜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16시간 만에 27번째 핸드폰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웜에 찾았구먼. 이 노친네 아직 이 번호를 쓸란가? 핸드폰에 적혀 있는 그의 이름 최진상.
최진상의 블랙리스트 시절 코드네임은 젖꼭지 수집가입니다. 그는 653기 박순자와 같은 기수로 30명의 같은 기수 중 유일한 같은 한국인으로 3살 많은 오라버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박순자만 보면 사타구니가 부풀어 오르는 징그러운 오라버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엔 한국은 자신을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한국인인 이 오라방을 더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냉철한 세상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도 여자였기에 33살 때 그의 끈질긴 작업 덕에 결국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상은 너무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라 긴장하여 이 일을 3초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순자야, 이게 아닌디. 순자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내 인생에서 꺼져. 최진상. 그 뒤로 박순자는 최진상을 최토끼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박순자를 좋아하던 최진상은 같이 활동하다 그녀보다 3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토끼들은 오래 못 산다던디. 벌써 뒤진 건 아니겠지?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실망하며 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는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여보시오? 박순자, 이 번호 박순자 맞지? 뭐여, 은퇴하고 바로 찾을 줄 알았더만 세상에나 10년도 넘어서 연락하는겨? 반가운 목소리 최진상 맞습니다. 오빠 잘 지내불었어? 여전히 토끼단가요? 이 썩을 것이 그건 실수다. 이지랄겠지? 근디 너 은퇴하고 전라도서 살았냐? 어째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하다잉? 으따? 오라방도 전라도 사투리 착살나는구먼? 어디 쪽에 사셨어? 나는 여수에 살고 있구만. 니도 사투리가 진한 거 보이 전북 쪽은 아닌디 전남 맞지? 지는 광주여라. 오라방 우리 한바야 쓰겄소? 갑자기 전화기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오라방? 우리 급히 봐야 쓴단게? 너 이제 와서 그 나이에 나한테 시집 올라고 하는 거면 마음 척그라 가스나야. 나 임자 있다. 이 오라방 뭔 개같은 소리란가? 난 수천여로 늙어 죽어도 토끼랑은 같이 못 살아. 그래? 그럼 뭔 일인디 그렇게 급하게 보자고 한단가? 블랙리스트 일 때문인 게 빨리 보더라고. 내가 내일 바로 올라가마. 광주 어디로 가면 되냐잉? 최진상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세상도 위험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래도 한때 자기를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를 만나기에 이뻐 보이고 싶었는지 박순자의 옷차림이 화려합니다. 가슴도 상당히 파인 옷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여자들이란 주지도 않을 남자한테 왜 저럴까요? 으따 멀리서도 넌지 딱 알아보겄다잉? 웜에 아따 누가 암살자 출신 아니랄까봐 드럽게 음흉하게도 나타나네. 간만이요 오라방. 그려 참말로 얼마만이단가? 말들은 험하게 해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로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인지 한동안 말이 서로 없습니다. 최진상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려 블랙리스트 일이라고? 3년 전쯤 야근은 들었는디. 오라방은 혹시 알고 있었단가? 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듯한 최진상의 얘기에 박순자는 놀랍니다. 그것이 말이다. 우리 기수 미국놈 로버트 알제? 키 크고 거시기 허리로 감고 다니던. 웜에 그 거대한 오라방 알지라. 인물도 좋았는디 그 오라방은 아직 현역이다. 썩을 인물 좋은 소리하고 있네. 인물은 내가 더 좋지. 오라방 개소리 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쇼. 그인 그것이 말이다. 3년 전쯤 여름에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 받아본 게 로버트여. 아따 반가워서 어쩐 일이냐 했는디 그것이 말이다. 블랙리스트 수장이 갑자기 죽었다 하더라고. 우리 때 수장 트리스티나? 그녀가 그때 죽었다고? 잉니도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았나비구나.
사고를 당했는다는디 로버트가 볼 땐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거제. 이상해서 조사 좀 하려는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디 만나기로 한 날 안 나타났어. 뭔가 거시기한 냄새가 나는데? 그라제. 그래서 대충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내 한국 출국하기 전에 사고로 죽었는디 우리가 보기엔 다 알만한 블랙리스트 수법이요. 로버트 죽음은 일종의 경고 같은 거였제. 누구든 이 일을 그만 후벼파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뒤로 트리스티나 죽음을 파헤치는 내부자는 없었고 뜬금없는 다음 수장으로 신짜오가 수장이 됐다는겨. 될 만한 레베루가 아닌디. 신짜오? 내가 아는 그 신짜오 말이란가? 그랴. 그 신짜오 우리 기수 어릴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교육관들도 애먹었자녀. 웜에 지금 블랙리스트의 수장이 신짜오라니. 그래서 이 꼴이 난 거구만. 어떤 꼴이 났는디? 65세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는 그간 태국에서 있던 일을 최진상에게 풀어놨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최진상의 낯빛은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아야, 박순자야. 블랙리스트가 이제 범죄자 집단이 된겨? 게다가 너는 이제 곧 표적이 되겠구만? 이 일을 웃잔다냐? 오라방 힘을 합칠 만한 블랙리스트 은퇴자들을 알아봐 줄 수 있겠는가? 난 아직 죽기엔 억울한 나이기도 하지만 겉댐시보다 이대로는 세계가 위험해야. 오빠도 그 정도는 알자녀? 그건 그라제. 근디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상대해 보자고 하는 말로 들리는디 이 낮술 먹은 건 아니제? 오빠 그라고 나온다 이거요? 나 뒤져불면 오빠도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아따 그라게 왜 일반인들 일에 나서서 일을 맹그냐 너는. 아따 오라방 뭔 말을 그렇게 하쇼? 우리 나름 정의의 암살자 출신들 아니요? 오라방은 불의를 보면서나 참고 사라지든가? 나는 참말로 불의를 보면 잘 참았지. 오라방을 부른 내가 미쳤지? 알았소. 혼자 죽이 되든 팝이 되든 알아서 하다. 뒤질란 게 오라방은 잘 쳐 사쇼. 아따 무슨 말을 또 코로코롬 험하게 하냐. 알았어. 함 알아보더라고. 그란디 너 이제 당분간 택시는 위험해서 못하겠구만. 당분간은 택시 못하지라. 블랙리스트를 해결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라. 아따 해결? 블랙리스트를? 아무리 박순자지만 좀 거시기하다. 오라방 나여. 블랙리스트 요원 중에서도 한세기 통틀어 최고라 불렸던 전설의 박순자여. 그려. 야, 근디 너 이제 65세라는 건 알고 말하는겨? 박순자가 노려보자 최진상이 꼬리를 내립니다. 일단 다 알았고 여기 쪽은 곧 들통이 날 터인 게 일단 거처를 여수로 옮기더라고. 여수에 있을 만한 데가 있는겨? 꼴이 잡힐 만한 물건 다 없애고 이틀 안에 넘어오더라고. 그래야 쓰겄구만. 오라방 고마우이. 이 일 다 해결되면 내가 크게 갚을게. 그랴? 최진상이 박순자의 몸을 훑어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오라방이 생각하는 건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일 없을 것이여. 아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나 그때는 너무 억울하다야. 오라방, 내 필살기가 뭔가 까먹었는가? 헛, 어시기 자르기. 알았어. 내 조용히 내려갈게. 이틀 뒤에 보더라고. 최진상을 내려보내고 집에 온 박순자는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블랙리스트가 이래 돼버려서 내 맘을 찢어지게 한다냐? 이젠 어쩔 수가 없다.
65세 전직 세계 최고 암살자 박순자의 눈에 비장함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젠 전쟁이여? 전직 세계 최고의 암살자 박순자의 노후 생활기 3편으로 이어집니다. 으따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을 만드는 게 큰 힘이 된단게요. 꾹꾹 눌러주쇼잉.